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송광민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김포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이제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부모 교육을 영상을 통해서 만나뵙게 되었고요.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제 영상이 계속 올라올 예정이니까 아마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도움될 만한 유용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살펴봐 주시면 이제 또 내 자녀를 키우는데 도움될 만한 유용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오늘 첫 번째 그 교육의 주제는 내 자녀 온라인 게임 중독일까 확인하는 방법, 이런 주제로서 첫 번째 교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게임이 중독이 맞는가 아닌가 라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내 아이가 온라인 게임에 대한 과의존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부모로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유용한 팁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그 올해 초에 나온 기사인데 기사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보건기구 WHO 많이 들어보셨죠? WHO가 게임 중독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공식 분류했다. WHO의 이번 결정은 각 회원국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2년부터 발효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이제 게임 중독도 다른 정신장애처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진단으로서 이제 질병으로서 분류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기사를 보시면 굉장히 놀라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니 무슨 게임 중독이 2022년부터 이제 질병으로 분류된다고? 이미 10년 이상 게임 중독에 대한 용어를 우리가 들어왔었는데 이제서야 발효된단 말이야? 라고 의아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제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런 표현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긴 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우울증이나 강박증 이런 그 정신장애처럼 이제 진단명이 붙고 질병으로 분류된 거는 이제 계속해서 논의가 되면서 이제 한 내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이제 질병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제 그 국제질병 분류기준 개정안 ICD-11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ICD라고 해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인데 ICD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정신과 관련해서 정신장애의 진단은 의사가 내리게 됩니다. 그죠? 정신과 의사가. 근데 이제 정신과 의사가 임의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정신과 의사도 나름의 그 정신질환에 대해서 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나름의 기준 증거들이 나와 있는 책자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크게 권위 있는 책으로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이제 ICD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그리고 또 하나는 DSM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판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ICD 아까 보셨으면 ICD 11판 개정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벌써 ICD가 11번째 개정이 된 건가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왜 개정이 자꾸 되죠? 라고 물으시면 이제 정신장애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없던 질병들이 새롭게 추가되기도 하고 게임 중독처럼 혹은 이제 있었던 우리가 지금 정신장애라고 분류했던 부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정신장애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서 빠지는 경우도 생겨요. 대표적인 게 동성애 같은 경우가 현재는 이제 정신장애로 분류가 되고 있진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제 그 정신과 관련된 그 진단이나 이런 그 기술들도 계속 발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토대로 이제 새로운 진단들도 추가되고 있던 것도 사라지거나 조금 교정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되게 되는데 참고로 이제 DSM 같은 경우는 한 5년 전에 5 다섯 번째 개정판이 나왔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내용인즉슨 게임 중독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전부터 이미 10년 이상 전부터
게임 중독이다, 게임 중독이다라는 말을 많이 쓰곤 있지만, 사실 정신과에서는 이제서야 정신장애 진단으로서 처음 들어오게 됐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게임 중독이라는 게 우리가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자, 물론 이렇게 저는 이제 내용들을 이제 간략하게만 요약을 했어요. 우리가 뭐 의사처럼 진단을 내리는 건 아니니까 크게 보시면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의 손상, 그리고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는 것, 그 다음에 계속되는 악영향에도 분단을 못하는 이런 특징들, 그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자, 이런 것들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면 진단할 수 있으나, 보통은 이제 12개월 이상 정도 이 세 가지 같은 크리티컬한 증상이 쉬지 않고 나타나야 진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12개월까지 안 보고도 단축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게임 중독 자체는 이러한 통제 기능의 손상, 그 다음에 일상생활보다 게임 우선시하는 것, 그 다음에 악영향도 중단하지 못하는 이런 성향들이 1년 이상 지속돼야지만 진단을 받는다. 그럼 이제 좀 난해할 수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중독이라는 진단을 받으려면 이제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수준. 뭐 하루 이틀 기습하는 거 말고, 뭐 지각하는 거 말고, 1교시 가나 가는 거 이런 거 말고, 이제 뭐 한 3, 40일 이상, 혹은 이제 지금 그 학교 적응을 못해서 이제 중도 탈락한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수준까지 됩니다. 학생의 경우는 이제 초중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다 보니까 이제 학생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수준까지 되어야 이제 비로소 이제 게임 중독 장애를 받는다. 자, 그럼 이제 대체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아이가 게임 중독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게임 중독이다 아니다? 아니죠. 네,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공부를 잘 안 하는데, 이런 걸로는 공부를 잘 안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는 중독 장애를 매기기가 어려워요. 네, 그죠? 기본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뭐 초중고 학생들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교가 의무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게임 이슈로 인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비로소 이제 중독 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모님들은 이제 게임 중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안심할 수 있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이제 중독 진단을 받을 만큼 심각하지만 않을 뿐이지, 이제 과의존이나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부분에 더 의존력이 크다 보면 학업 성적이나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지만 또래 관계라든가 학교 생활 이런 것들도 잘 되기 어렵겠죠.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 생활은 그냥 겨우겨우 학교 가고 오고 이런 것들은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중독 진단은 받지는 않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건강한 이제 성장에는 어려움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오늘 교육의 주제는 이제 우리 아이가 온라인 게임 중독입니까? 라는 이야기로 주제를 열었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 아이가 과의존이나 온라인 게임에 좀 이런 것들을 과의존이 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나름의 이런 방법들을 찾는데 좀 초점을 맞춰야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게, 게임 중독은 이제 특성상 성인 초기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알고 계세요? 네. 왜냐면 청소년기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이제 학교라는 울타리가 있어서 학교가 보호를 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이제 학교에 가 있는 동안은 게임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게임을 하려면 적어도 학교 생활은 끝나고 나서 집에서 와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제 게임 시간이 조금 과대하게 많을 수 있어요. 5시간 이상씩 매일 꾸준히.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학교 있는 시간 동안에 게임을 못하기 때문에 성인 초기에 주로 나타나. 물론 이제 이게 뭐 5시간이 아니라 8시간, 10시간 이상씩 매일 하게 되는 경우가 되면 이제 잠을 안 잘 수는 없으니까 밤새 게임을 하게 되고 등교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학교 생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분명 청소년기에도 중독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흔한 사례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은 이제 예방교육의 차원이다 보니까 이제 과의존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결국은 청소년기는 학교가 보호를 하고 있지만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이제 대학을 가거나 이런 것들에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계속 게임만 하게 되고 할 게 없으니까 그죠? 그럼 이제 게임 시간이 더 늘어나겠죠. 왜? 학교도 안 가니까. 그러면서 차츰 이제 중독이 가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중독이라고 강의를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과의존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이제 부모님들한테 와닿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걱정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다니는 시기는 기본적으로 잠재위험군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결국은 내 아이가 중독일까를 걱정한 게 아니라 과의존, 다시 말해 잠재위험군, 성인기로 들어갔을 때 위험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아이가 잠재위험군일까봐 걱정입니다. 이렇게 이런 걱정거리가 생기겠죠. 그럴 때 이제 이건 이제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에서 이제 청소년 관찰자용 검사, 다시 말해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이제 관찰자용 검사니까 토대로 문항들을 보시면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문제로 가족들과 자주 싸운다. 만약에 매우 그렇다면 4점. 이게 숫자가 곧 점수입니다. 평소와는 달리 인터넷을 할 때만 할 말을 다 하고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그죠? 그다음에 인터넷에 빠진 이후 폭력적으로 변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서 인터넷을 한다. 식사나 휴식 없이 화장실도 가지 않고 인터넷을 한다.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반응에 무관심하다. 인터넷을 하는데 건드리면 화내거나 짜증을 낸다. 하루 이상을 밤을 새우면서 인터넷을 한다. 인터넷 사용으로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 그리고 역순문항도 있어요. 인터넷을 하는데 건드려도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는다. 밤새워서 인터넷을 하지는 않는다. 인터넷 사용 때문에 피곤해서 수업 시간에 잔다. 인터넷을 안 할 때 다른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해 보인다. 점점 더 많은 시간 동안 인터넷을 사용한다.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자주 한다. 요 15가지 문항이라서 최고 점수는 60점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그죠? 요 기록지, 15가지 문항에 대한 기록지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님이 자녀를 봤을 때 평가하셔서 점수를 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점수를 냈을 때 이제 초등학생이랑 중고등학생의 점수 기준이 다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27점 이하, 중고등학생은 31점 이하라면 이제 일반 사용자, 그러니까 약간 게임을 친구들과 문화활동을 영위하거나 취미 정도로 하는 건강하게 사용하는 경우고, 이제 초등학생이 28에서 29, 중고생이 30에서 34면 주의 사용자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생이 30점 이상이거나 중고등학생이 35점 이상이면 위험 사용자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머님께서 혹은 아버지께서 이제 보시고서 좀 이런 부분이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이제 이런 체크리스트 아까 문항들 요거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서 이제 내 아이가 위험 사용자이다 라고 하면 이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상담은 굉장히 고가의 비용이 드는 행위인데, 이제 청소년들은 그래도 우리나라에 복지 개념이 많이 정착이 되다 보니까 거의 무료거나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포에는 아쉽게도 이제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는 없지만 서울에 6군데가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가 있고, 강북과 창동, 광진, 마포, 강서, 보라매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 영상이 김포에서 올리긴 하지만 전국에 계신 학부모님들이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서울에 자녀를 두고 있다 라고 하면 해당 기관의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의뢰하시면 굉장히 적은 비용에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서울이나 이제 이런 데서 구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고, 이제 시별로는 이제 시군구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포 같은 경우는
김포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기관에 의뢰해서 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하면 둘 다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기관인데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센터 이 네이밍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기관은 인터넷 중독 케이스를 전문으로 하는 상담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여기가 더 낫다라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이런 케이스들만을 집중적으로 맡기 때문에 상담사들도 그런 경험도 좀 더 있을 테고 그래서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상담이 한두 얘기 하고서 끝나기보다는 여러 얘기를 진행하니까 거리가 너무 멀면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우리 집에서 가까운 기관에 있는 상담기관에 의뢰를 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좀 심각하다 영상을 봤는데 이거 도저히 나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다. 청소년 시기에는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그죠? 자, 내 아이 부모로서 개입이 필요한가요? 그죠? 일단은 대부분은 이제 오늘 영상의 특징은 이제 과의존을 예방하는 예방교육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과연 이제 내 아이는 부모로서 개입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모두가 개입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죠? 이제 게임의 특성상 애초에 관심 없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개입이 필요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평생 게임에 관심 없는 청소년도 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성별상으로는 여학생들이 더 비중이 더 많긴 하고, 그죠? 물론 이제 여학생들의 경우에도 온라인 게임 중독이라든가 과의존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통계적으로 보면 남학생들이 좀 더 이제 그런 성향이 있고, 네, 그래서 남학생들의 경우에도 평생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성인기로 넘어가면서 관심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그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스타크래프트가 처음 생기면서 PC방이 생겼는데 스타크래프트를 한참 했지만 이제 또 이제 석사를 마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PC방이나 게임하고는 거리가 멀어진 이렇게 있죠. 네. 그리고 아니면 이제 그 성인이 돼서도 적정 수준으로 약간 게임을 여가로서 즐기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상 개입 필요 없는 건강한 일반 사용자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성인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당장 개입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이런 사인, 어떤 사인을 보고서 이제 필요한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언제 개입이 필요한가라고 하면 저는 매일 게임을 하는 경우 시간에 관계없이 그게 5분이고 10분이고 15분이고 간에 매일 하는 경우에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엄마들이나 아빠들 입장에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게임을 매일 하는 걸로 개입이 필요하냐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도 그럴 수 있고 빠르면 이제 미취학에도 그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10분에서 15분 정도 대신에 매일 조금 시간은 청소년들도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걱정을 별로 안 하세요. 왜냐하면 자 이제 그만하자 라는 말에 네 엄마하고 바로 끄거든. 근데 이제 이 시기가 저는 개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 만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 점차 늘어나. 자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자 내성. 자 같은 만족을 경험하려면 더 강한 강도나 지속기간의 자극을 필요로 하는 것. 그죠? 내성이란 건 뭐냐? 내가 그 동일하게 게임으로 치면 동일하게 같은 시간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만족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차츰 늘어간다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럼 이 내성이 언제 작동을 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매일 하게 되는 경우에 이 메커니즘이 작동을 한다. 그래도 너무 빠른 개입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교육은 예방적 차원이 크기 때문에 예방은 빠를수록 적은 노력이 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매일 10분씩 한다. 매일 30분씩 한다. 분명 게임 과의존과도 거리가 있어 보여요. 네. 다만 결국은 이제 차츰차츰 이제 청소년기로 넘어가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될수록
차츰 게임을 하는데 만족하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결국 제가 상담기관에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결국 상담에 올 만큼 게임 시간이 뭐 5시간, 6시간 매일 꾸준히 하는 이런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차츰 늘어났다는 거죠. 한 5년에서 1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게임을 하는데 만족하는 시간. 그리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6시간 이상 매일 게임을 하는 경우에 정말로 게임이 재밌어서 6시간 하기보다는 결국 처음에는 이제 뭔가 시간 때우기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딱히 이게 뭔가 의무처럼 내 뭔가 학교 생활이라던가 이런 기능들이 파괴된 시점에서는 그 순간의 우울감을 달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때우기용으로 그걸 막 재밌어서 한다는 느낌보다는 이런 것들이 더 강하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렇게 청소년 기관에서 이제 인터넷 중독 케이스들을 만나면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느낀 경험은 차라리 그럴 거면 좀 더 빠른 게임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으로 돌아가면 이제 어떻다? 자, 매일 게임을 하는 경우에는 개입을 하면 좋겠다. 왜냐면 이 시기에는 거의 중독도 아니고 게임 욕구도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제재라던가 관리를 하는데도 좀 더 수월하고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입하고 조정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영상 관심 갖고 봐주셨으면 이제 다음 영상이 기대가 또 되신다면 이제 다음 영상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바쁜 시간 내서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